네, 다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이, 아유, 다들 뭔가 열심히 지내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다들 인사해 주세요. 수원 98님 안녕. N스포츠 3189 3108님 안녕. 원희먹은 음식도 여전히 아킬렉스 잔키 반갑습니다. 네, N스포츠님 어서 오시고요. 기다련님도 어서 오세요. N스포츠님이랑 그 홍천에서 만났더만요. 만났죠. 로딩킴도 만났고요. 네네. N스포츠님이 맛있는 케이크를 줘서 그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네. 땡큐요 땡큐요. 그래서 뭐 네. 홍천 가서 세호 형 만났다는 그 직관 썰이 여기저기 또 많이 올라오긴 하던데 나 그냥 깜짝 놀랐어요. 인기가 너무 많던가요? 아유 감사하지. 그렇게 아는 체 해주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다들 일단은 시즌이 끝나니까 심심하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홍천 갔다 오느라고 좀 바쁘긴 했습니다만. 네네. 본의 아니게 또 홍천에 실험행 하는데 네. 그쪽에 또 내가 그 역할을 좀 해서 오. 이제 뭐 부회장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어이, 부회장님. 여름 리그 하는데 여름 대회 하는데 네네. 그 일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구 없는 일주일이 얼마나 길던지. 시상도 하시고 멋졌다고. 시상도 하셨구나. 누구 줬어요? 1등은 저 회장님이 하시고 네네. 2등은 내가 하고 그리고 아. 뭐 현주랑 또 민지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났죠. 그렇죠, 만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번 1등 했더만. 잘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그 민지가 메간 줄 알았어. 이게 극찬 아닙니까? 현주도 뭐 이동 공격하고 쭉 들어오는데 네네. 아주 멋지게 볼을 때렸고요.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음. 부럽더라고. 현주님이 완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내가 우리 그 친구들하고 사진을 못 찍고 그냥 와가지고. 사진 찍었어야지. 증거를 못 남겼네. 근데 단체 사진만 찍었어. 저는 뭐 대학 리그 좀씩 가고, 전 중부대학교 가서 송낙훈 감독님이랑 또 너가리 좀 까다가. 송 감독님 늘 약한 척 하셔가지고 그 감독님한테 감독님 너무 약한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라고 막 그러시길래 잘하시더만요. 어디랑 했는데? 경일대랑 하긴 했어요. 그건 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대학 리그는 지금 인하대 윤경이 거의 씹어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내가 1티어라고 그랬잖아. 윤경이 잘하더만. 이제 하다 보면 윤경이는 하준이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윤경은 더 유연하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공격의 어떤 그 코스들이 아주 예술이래. 네. 그 유연성이 좋아서 하준이는 그냥 힘으로 일단 때려 부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1학년이 그렇게 하이라이트 영상에 많이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윤경이 그래서 내가 1티어라고 크게 외쳐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윤경 선수가 다음 시즌에 얼리로 나오고 그럴만 할 것 같긴 해요. 이번 드래프트에 윤경 준혁이도 선수가 그랬고. 나오면 네네. 무조건 뽑게 되지 않을까요? 뽑아야지. 그 귀한 자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최청식 감독님이 네네. 큰 결단을 해줘야 될 상황. 사실 근데 뭐 작년에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금년 시즌 잘해서 네네. 잘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또 V리그가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네. 네. 이번에 그래서 뭐 호남대까지 섞여가지고 15팀으로 시즌 진행하고 있고 A조랑 B조랑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근데 B조에 지금 호남권 팀들이 많다 보니까 A조가 조금 강팀이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그쪽에 B조에 호남권 팀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조대, 목포대, 호남대 이런 쪽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 약팀들이 좀 모여 있거든, B팀에. 그러니까 일단 그 경기 하러 다니는 시간들이 짧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좋아. 그거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쌍화차 다들 잘 받으셨다고. 예. 그래서 다들 쌍화차 맛있게 드시고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적시에 내가 쌍화차를 보내드린 아주 적시에 딱 받게 되는. 거기다 잣 서너 개 더
띄워서 노른자 드시면 띄워야 되는 거예요? 잣. 잣? 응.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내일부터 다시 더워지는군요. 아무튼 그러면 냉상화차로 드시죠. 맞아요. 일교차 커지니까 다들 조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발을 해볼 이야기는 아시아 쿼터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쿼터 이야기. 지난 시즌 아시아 쿼터 정리들도 조금씩 하고 사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게 처음이라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썰을 풀 수 있을까 사실 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사실은 뭐 이 썰은 우리가 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푸는 거지. 맞아요. 거기에 우리가 장단을 제대로 맞춰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야 그거에 따른 이야기들을 조금 하게 될 것 같고 뭐 FA 썰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Q&A 때 한번 슬쩍슬쩍 물어보시면 뭐 냄새 나는 대로 살짝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냄새 날 거 있어? 제가 아는 건 하나도 없지만 말이에요.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태혜진님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아시아 쿼터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워낙 이번 시즌 이란 선수들의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아시아 쿼터 하기 전에 이제 그 대미국발 이란 제재 이야기들이 좀 뜨면서 이란 선수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란 제재 플러스 중국 배구대라는 것도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좀 있었다라는 건데 트럼프야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트럼프인데 어쨌든 그 제재들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바이든 때는 조금 그래도 괜찮았는데 금년 들어서 트럼프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어떤 그 무역하는 그 상황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저 송금 문제가 정말 크죠. 지난 시즌에도 저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스위스 쪽에 계좌를 터가지고 돌려서 회장한테 개인 계좌에 넣었다가 그 회장이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네. 좀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회설 거기에 좀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년 들어서는 그때는 이제 바이든 때고 지금은 도란프 때. 도란프니까 언제 어떻게 돌아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을 본다면 좀 조심해야지.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 픽에서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기는 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일찍 그쪽 이란 애들 뽑지 말라. 그런 게 이제 집행부의 막 그 수뇌부의 결정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건 맞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다들 결과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하기보다는 많이 봤던 얼굴들, 먹었던 밥 또 먹는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증된 선수들, 이란 선수 다 60여 명을 다 빼고 나면 우리가 한 뭐 100여 명 되는데 거기서 60명이 빠졌으니 그러면 특별하게 뭐 눈에 띄는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또 새로운 뭐 도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써온 선수,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 인상적이었던 선수를 결국은 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풀이 정말로 시시했던 아시아 쿼터였다. 예, 우리 입장에선 참 시시했지만 감독 코치나 이 프론트에서는 야 진짜 여기서 누굴 뽑아야 돼 이런 고민이 정말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나면 과연 몇 명이 남을까요? 차 빼고 포 떼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수들 그냥 재계약적으로 갔던 팀들도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네, KB도 뭐 야쿠브 그대로 가고. 야쿠브 그대로 갔고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좀 아쉬웠던 선수는 파즐리잖아요. 맞아요. 파즐리가 너무 아쉬웠죠. 파즐리 정도 했으면 그냥 들어와야 되는데 파즐리를 뽑지 못했던 상황들이 너무너무 아쉽죠. 글쎄 1픽 야쿱. 그거 글쎄 야쿱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뒤에 이야기하면서 이게 장황하게 이야기들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서 이런 포지션에 이렇게 뽑으면 트라이아웃 때는 이런 선수를 뽑고 FA나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좀 보강을 할까? 각자 이 프런트가 돼서 좀 상상해 보는 이야기들. 그게 좀 재밌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징을 두드려 주든 북을 쳐주든 상황 돼서 해봅시다. 이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방송이 됐어요. 왜냐면 몇 명 안 되니까. 그게 좀 한계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작년 시즌의 트라이아웃 결과입니다. 저 중에서 뭐 완주를 한 친구들도 있고 조기 졸업이라기보다는 조기 퇴학이라고 해야 되나? 조퇴당해서 일찍 간 친구들도 있고 한데 저 친구들 포함해서 이제 후반에 들어왔던 선수들 중에 세호 형이 생각하는 베스트가 누구일까? 베스트? 알리 파즐리인데. 알리랑 파즐리랑. 그것 다 이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RF는 조금 뭐 두 세트용이었으니까 딱 거기까지. 그렇죠. 두 세트 하고 나면 체력 달려서 더 이상 못 하더라. 그래서 알리와 파즐리. 그래서 알리와 마지막까지 파즐리. 그래도 어린 알리가 끝까지 잘 견뎌줬던 상황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1순위로 뽑았던 알리가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표 자체도 알리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알리 뽑힐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저는 야쿱도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야쿱이 들어와서 KB가 그렇게 또 멋진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스테이플스 대신에 들어온 야쿱 확실히 안정감은 있었어. 그렇죠. 뭐 특별하게 잘하지도 못하고 일을 안 하면 욕 먹을 일이 없어. 그렇죠. 그게 바로 스테이플스.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간은 간다의 표본이었나?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전쟁터에서 중간이 아니지, 그냥 죽지. 그렇죠. 총 맞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보고 나면 사실 다음 시즌에도 트라이아웃 뽑혀 있는 친구들이 완주를 하는 선수들은 몇이나 될까? 그런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5순위로 들어왔던 심펑. 볼란 감독이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심펑을 끝까지 잘 썼다. 특별한 득점력보다는 뭐 좋은 서브 그리고 브로킹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심펑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어쨌든 심펑이 우승을 했었잖아. 맞아요. 거기에 기여를 했잖아요. 돈 좀 받아갔겠지? 그랬겠죠. 줘야지. 근데 현대가 예전 같지 않아. 돈 많이 안 줘.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이야기를 심펑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펑이 결국은 경기를 잘 풀어나갔고 팀을 우승하는데 많은 역할들을 사실상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서브 중심의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참 많은 역할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심펑이 코버컵 뛸 때만 해도 많은 팬들은 오히려 장빙농보다 좀 부족하다. 심펑 저 잘못 뽑은 거 아니냐 하고 좀 아우성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랑의 고집이 그대로 통했다. 그런 계획들이. 그리고 또 많은 팬들한테 심펑이 일단 잘생겼잖아. 그런 점에서 먹어줬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심펑은 있을 자격이 있었죠. 지난 시즌 경기 36경기 나와서 세트 116세트를 뛰었고 340득점이었어요. 득점은 뭐 14위. 뭐 지표상으로는 멋진 모습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른쪽에서 역할들 참 잘해줬던 심펑이네요. 그렇죠. 뭐 성공률도 48%를 했네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공격적인 것은 어차피 랩 쪽에 레오가 있으니까 허스봉이 있으니까 굳이 심펑이 역할을 할 게 없었다. 그래서 딱 일단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선택과 집중 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심펑은 좋은 서브 그리고 상대 랩 쪽에서 공격들을 잘 막아내는 그런 역할들. 그게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면 될까요? 80점. 80점. 네. 기록해놔야 되겠다. 네. 심펑은 80점 네. 기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심펑 80점. 그래서 1위부터 세워가지고 몇 점 받나 보겠어요. 예. 자, 그 다음은 다음 선수가 이 선수가 왔네요. 야마토였습니다. 야마토. 이 선수는 정말 정말 워스트야. 왜? 야마도로잖아. 야마도라. 근데 야마토의 그 첫 번째 1라운드. 그러니까 엘리안이 있을 때 야마토의 모습은 역시 일본 세터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도 그렇죠. 한 방 터트려 줄 때 야마토 선수의 역할이 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엘리안이 빠지고 나니까 어디에 중심을 줘야 할지 잘 모르더라고. 너무 잡고 던지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 좀 한계가 있었다. 정말 무책임한 토스, 책임 전가 토스. 야마토 진짜 싫어하죠. 아니 뭐 그거 할 때 네네.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 전가 토스라고 저런 것은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제가 몇 번 했던 적이 있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야마토 선수는
세타의 어떤 그 토스워 그런 걸 우리가 또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야마토는 일단은 본인이 잡아서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기교는 있더라. 근데 그게 단지 시스템 이런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신영석이 그걸 잘 못 들이더라. 영석형이 좀 힘들어하더라. 그게 한계죠. 공격수 따라 해줘 토스. 야마토는 그럼 몇 점 줄까요? 야마토 60점. 오, 근데 세호 형이 교수님이면 몇 점이면 꽈락입니까? 내가 교수면 60점 이하면 꽈락이지. 그럼 아직 꽈락은 아닌 거네요? 그래도 끝까지 남아 있었으니까. 씨뿌리다. 역할을 했으니까. 디제로. 디제로. 좋습니다. 디제로. 자, 그 다음은 장빙롱이네요. 장빙롱. 오케이에서 분명히 초반에 그래도 나름 이제 공격 이 민규랑 호흡도 좀 맞는 것 같았고 위치 좀 잘 잡아가면서 공격도 좀 풀어나가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로는 장빙롱이 오히려 신펑보다는 중국 리그에서 더 우위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빙롱은 감독을 잘못 만났다. 아까 그 세호 형 혹시 반일이시냐고. 누가? N스포츠님께서. 반일 아닙니다. 반일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감독을 잘못 만나서 제대로 쓰질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장빙롱이 좋은 세터를 다른 세터를 만났으면 저렇게 일찍 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빙롱은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면 뭐 C 풀 정도, B제로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이제 쇼타랑 바뀌게 되면서 장빙록이 집을 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17경기 나왔고 142득점, 성공률도 46%면 이 아이시아 쿼터한테 바라는 성공률 정도인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B 마이나 뭐 B제로 이 정도, C뿔 뭐 이 정도. 아시아 쿼터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러니까요. 어찌 됐든. 야, 그러면 심펑 점수를 잘 주긴 잘 줬구나. 왜냐면 우승했잖아.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플러스 알파가 있었구나. 그럼. 그래서 장빙록은 몇 점? 그러니까 B제로 70? 70점? 그래도 야마토보다 높으니까? 훨씬 높지. 저는 75점. 75점은 줘야 된다. 75점. 오케이, 75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RF랑 스테이플스는 뭐 이야기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일단 요 셋 정도. 그렇지. RF는 그래도 한 세트는 잘해. 두 세트까지는 어떻게 간당간당하긴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걔들은 다 과락당했잖아. 재수강이군요. 어쩔 수가 없지. 그걸 그대로 완주를 못하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 과락. 아시아 쿼터가 이제 이번 시즌부터 새 시즌째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각종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재수강을 축하드립니다. 두 선수께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까지 마무리가 됐고. 근데 재수강을 해도 패스한다는 보장이 없어. 그 재수강이 기회가 와야지 말이죠. 그 누가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아웃이야. 칼 같은 교수님이 퇴출이야. 자, 그러면 세호형 극형 오기노 야마토 의도치 않게 일본 선수들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 두 분이 들어가서 역할을 잘했으면 네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그렇네. 쇼타 이야기도 빠졌구나. 그렇죠. 저는 쇼타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하실 줄 알기 때문에 뺐습니다. 아니야. 쇼타는 그래도 저 두 분보다는 두 분보다는 쇼타가 우위지. 개인적인 기량이 있으니까. 쇼타가 들어와서 팀 플레이를 했고요. 스피드한 그 패턴 플레이들을 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죠. 쇼타랑 야마토랑 비교했을 때 쇼타가 더 높나요?라고. 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쇼타입니다. 색깔 근데 일단 확실히 색깔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웅비나 건우를 워낙 잘 활용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 오기노 감독의 생각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잘 맞아떨어지는 세타가 아니었을까요? 그랬으면 금년에 그냥 쓴다고 했어야 되는데
시준종이 안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오기노가. 내 말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재계약한 선수들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잘 뛰었고 이번 시즌까지 재계약하는 친구들로 순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순위상입니다. 류헤이예요. 이 선수는 뭐 칭찬할 게 많겠죠. 그렇죠. 요헤이 선수가 사실은 대한항공 전부스를 다시 불려와서 콜에서 역할을 좀 잘했죠. 그러니까 요헤이를 보면서 넘어지지 않고 수비를 해야 되는구나 리베로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물론 뭐 박경민도 자극을 받아서 잘하긴 했습니다만 류헤이가 상당히 수준이 있는 리베로였다. 일본 배구의 또 디펜스적인 측면의 진수를 보여줬다. 단지 조금 단점이 있다면 오버패스를 못하더라. 좀 그런 언더패스는 상당히 정확도도 있고 눈도 좋은데 오버패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더라.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라이츠 배구님께서 2년 계약이라는 것이 드러난 류헤이. 정말? 그래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사실 근데 류헤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대한항도 리베로 포지션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았잖아요. 처음에 뭐 정지석 선수가 들어왔다가 곽승석이 리베로 했다가 결국은 류헤이가 맡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지석이랑 곽승석은 어차피 들어갈 선수니까 팀 분위기를 조금 컨디션이 좀 찾아오려고 감각적인 측면에서 넣은 거죠. 그렇긴 한데 그냥 리베로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정 리베로가 허리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고요. 은열이 빠졌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기대만큼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준들이 너무 높았던 거야. 그러니까 선수들이 리베로한테 바라는 수준이 높았다든가 지도자가 그 리베로들한테 바라는 게 높았다든가 그 수준이? 기대 수준들이 너무 높아서 실력보다는 너무 위축된 플레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더라.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정성민. 정성민은 뭐 컨디션 문제로 결국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으면 지금까지 있었을 건데 이렇게 뭐 우승도 못하고 3등하고 빠졌을 바에야 계속 뛰어야지. 나머지 류헤이를 왜 데리고 오냐고. 근데 이제 우승하려고 데리고 온 거죠. 그렇죠. 그 플랜이 있었지. 그럼요.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워요. 류헤이가 그 카드 하나를 리베로로 그냥 보냈다는 거. 그 왜 유럽에 갔다 온 선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조금씩 다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계속 뛰었으면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은열 빠진 것도 상당히 크고요. 네. 그러니까 오은열이 결국 빠진 것도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좀 그런 것들이 있어. 누수가 생기다 보니까 계속해서 뛰었던 대한항공 출신들이 서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네. 더 이상 나가면 또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류헤이가를 아커로 다음 시즌에 본다면 이번 시즌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렇게 있는 선수 빼올 때는 다시 하는 다음 시즌도 기약을 하고 하겠죠. 그렇죠.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해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썬데이 미안해. 서울님.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아니요. 나 할 얘기 뭐 없을 줄 백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야쿱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스테이플스 다음에 들어왔던 야쿱인데 워낙 초반에 이 작은 키가 V리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참 많았죠. 누가 저렇게 작을 줄 알았냐고요. 그러니까요. 등록 신장이 187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 신장은 179. 179는 진짜 되나? 178, 179, 그 정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서 내가 서봐야겠다 옆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야쿱을 통해서 배구가 신장이 크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구나. 작지만 너무너무 잘하는 멋지게 하는 다이나믹한 그 활동을 보여준다는 거. 그 야쿱을 통해서 새롭게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작다고 미리 쳐내지 마라. 그냥 해도 이렇게 연봉 지금 이제 12만 달, 만 불에서 이제 더 오르잖아요. 오르죠 이제 2년 차니까. 그게 쉽냐고요. 179가 12만 불 배구가 여러분 그러니까 신장 작다고 보내지 말고 잘 가꾸면 국내 선수들도
한 뭐 2억 연봉 2억 정도는 받고 나중에 가서 배우에 좋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도자로서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KB 입장에서는 결국 1픽을 뽑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아쉬움이 남으려나? 아, 다른 애 뽑을 수 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제가 이제 더불어 얘기한다는 것은 또 언제 이런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야쿰을 가지고 우승은 못합니다. 저 사실 그럴 것 같긴 조금 이제 맛을 좀 봤잖아요. 팀들이 이제 야쿰 색깔들을 조금 알고 그러다 보니까 시즌 후반에 가면서 야쿰의 맛이 좀 안 사는 느낌들이 좀 있긴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정말 재밌게 팬들을 위한 서비스는 끝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야쿰의 배구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계적인 세타이던 일본의 다케시다 선수가 여자 세타가 신장이 159잖아요. 그렇죠. 159로 세계 4강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때도 한 얘기예요. 20년 전에도 그 뭐야 그때 올림픽 때도요. 시드니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저쪽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159세타 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뭐 끌려다녔으니까. 그렇죠. 힘들었지. 그때 근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던 것은 저 선수 가지고 세계적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 절대 못한다. 결국은 한계라는 게 존재하니까. 한계 있다. 저거 159는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그 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끌려다녔는데 아테네에서 가서 우리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타이밍에. 그럼요. 그때 강혜미, 장소연 조한테 졌어요. 응? 그런 거거든요. 야쿰이 와서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멋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야쿰을 통해서 우승은 퀘스천이다. 약간 좀 그런 게 있다. 또 다른 선수들이 역할을 정말 잘해줘야 된다. 그래서 1순위로 야쿰이 1순위로 뽑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KB 입장에서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아쉬웠던 것은 네네. KB도 이란 제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 그게 없었으면 파즐리 좋았을 건데. 파즐리 한번 어떻게 좀 해봤으면. 그렇지. 그게 조금. 우리 너무 파즐리가 아까운 거지. 그렇지. 파즐리 진짜. 그렇게 뛰었는. 고생했지. 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파즐리 이야기를 안 넣어놨네.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하면 되지. 파즐리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우리 지금 제가 나중에 만약에 편집을 하게 되면 이 옆에 야쿰 사진은 파즐리로 바꿔놓을게요. 파즐리를 점수를 주신다고 하면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파즐리? 네. 파즐리 알리 정도 바로 밑에 줘야지. 88점. 88점. 삐뿔. 알리 파즐리. 그렇지. 파즐리가 그 622득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즐리가 삼성에 있지 않고 다른 팀에 있었으면 파즐리는 이를테면 네네. 야쿰 쪽에 가 있었으면 그러면 KB 우승했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어. 맞아. 그럼 황경민이 얘기 잘해야 되거든. 거기에 그러네.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네네. 어찌됐든 공격적인 측면은 파즐리가 좀 아쉽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나는 그 그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파즐리가 좌파 우심. 우막심. 좌파 우심으로 될 걸로 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결국 그게 만만치 않았다. 파즐리 기록을 살펴보면 1라운드 때 89득점 했다가 이제 그로즈나노프가 이제 못 뛴다. 오른쪽으로 파즐리를 보내자 하면서 135득점, 140득점까지 3라운드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 이거 물건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심이 마지막에 이쪽으로 가세하면서 거기에 한계가 좀 있었다. 하지만 못할 때는 파저리와 후회 막심이 되었죠. 라고. 그래도 파저리의 저는 그 파저리의 그 눈빛이 오랫동안 남아요. 무슨 연인 떠나보내는 것처럼. 응? 상당히 아련해. 응? 그렇게 열심히 했던 파저리였잖아요. 응? 그래서 아마 이 리그에 뛰고 있는 많은 프런트들이나 관계자들이 파즐리를 우리처럼 다 이제 눈에 아른거리고 있을 테고 만약에 이제 시즌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파즐리는 넘버 원이지. 거의 오지 않을까? 바로? 바로?
바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디서 약간 냄새가 좀 구린 냄새가 나면 바로 바꾸는 거지. 그렇지. 사실 지금 아시아 쿼터를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 OK나 삼성이나 이렇게 지금 뽑았잖아요. 네, 이란 둘 뽑았죠. 이란 둘 뽑았죠. 그런 팀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차하면 파자르급의 선수가 몇 명 되더라고요. 아, 네. 내가 그 영상들을 보니까. 네네. 아웃사이드 히터도 190 초반의 신장에 뭐 볼을 때리는 선수를 보니까 알리 못지않게 볼을 잘 때리는 선수 있더라. 네네. 그런 거 본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삼성, 대한항공, 현대, 한전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못 뽑은 애들은 힘들겠죠? 그렇죠. 한전은 어렵겠고요. 뭐 현대, 삼성은 어렵고요. 어렵죠. 나머지 금융사들 그쪽 미국과 관계가 없는 금융사들 네네. 그런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크로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알리가 너무 아쉽다. 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알리 파즐리? 네, 파즐리가 너무 아쉽다. 다음에는 팀별로 다음 시즌 분석하면 재미있을 때 그건 이제 FA랑 다 이제 트라이아웃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돼서 한번 싹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왁타왁구님 어서 오시고요. 그렇죠. 다들 아마 배구 보신 분들은 파즐리 너무 아쉬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선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누구예요? 알리. 트라이아웃을 도전했으나 아쉽게 물러나고 다시 한번 재계약을 선택한 알리. 우리가 생각하는 영악한 알리. 아주 영악한 알리. 알리는 언제부터 영악해진 거예요, 우리? 나는 그걸 내가 다 간본 알리. 음. 넘어졌다가 싹 그 눈동자 돌리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 그 돌아가는 게 내가 보이더라고. 아, 이 짱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지, 짜락짜락. 네. 그래서 저 친구 저 꾀병이다. 어때 아니라는 거야. 현장에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네. 아니야, 쟤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 아니나 달라. 트라이아웃 한번 도전을 슬쩍 한번 해봤던. 간 보내는 데는 1등이더라.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영악한 배구를 하는 알리였습니다. 만 21세.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 35경기 뛰었고 529득점. 공격 지표에서 1위를 기록했고 득점은 5위였습니다. 실력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침대 축구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침대 배구는 알리를 통해서 원조야. 원조 침대 배구. 근데 워낙 이제 1순위로 뽑히기도 했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팀들 내에서 이 친구가 가장 기대되는 아시아쿼터 누구냐 이야기했을 때 다들 입을 모아서 알리라고 하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뭐 그대로 나타났죠. 뭐 실력으로 또 다른 행동으로. 근데 상당히 영악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카드에서 재계약을 하게 된 거겠죠. 그렇죠. 뭐 알리 이번 시즌 끝나고 저기 가가지고 한 번 더 뛰었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참 부지런하구나.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죠. 자 마르프도 침대 배구였었죠. 예전에 우리나라 했을 때 뭐 이란은 뭐 침대 배구뿐이에요. 침대 축구도 잘하죠. 눕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런지 선수들이 상당히 영악한 플레이들을 해요. 네. 그럼 세호 형이 봤을 때 알리는 다음 시즌도 이만큼 해줄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하지. 오. 이 정도는 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약간 있어요. 야쿠브 물음표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느낌표가 팍팍팍 붙는군요. 그렇죠. 얘가 뭐 한두 개 물론 뭐 전 경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좀 실패하는 경기가 몇 경기 있죠. 뭐 컨디션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알리 정도 되면 뭐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는 선수. 꽤 안 부리면 잘할 것 같다고. 근데 꽤 부리는 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 부리더라고. 근데 그것도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영악하긴 한데 선수 입장에서는 참 잘 운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프로에 쫙 배 깔고 넘어가면서 네네. 땀 닦느라고 시간 끌고 운동화끈 딱 풀고 앉아서 운동화끈 묶느라고 시간 끌고 그래서 호흡 관리도 조금씩 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걸 못하게 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밖에서 막 땀도 닦아주고 뭐 이렇게 경기 지연 바로바로 주니까. 네. 근데 알리는 그걸 하더란 말이야. 그냥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어떤 규칙에 이게 어긋나 하고 딱 심판이 어떤 제재의 순간이 오면 알리는 바짝 일어날 거야. 얘 눈치가 좀 빨라요. 그렇죠. 아주 빠르죠. 그래서
저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저걸 잘 다룰 수 있는 감독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삼바원.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파이스 감독 맞죠? 그렇죠. 파이스 감독이 과연 뭐 여지껏도 했는데 뭐 잘 다루겠죠. 그리고 이란에서도 생활을 해봤을 거니까 네. 잘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사실 됩니다. 내년 시즌에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우리카드가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본백으로 하지 못하면서 나름 팀 내에서 조금 더 일을 좀 더 악물지 않을까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카드가 금년 시즌에 저는 그 복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순위 나눌 때도. 근데 그 복병 일단 실패했어요. 왜? 애들을 너무 방임했어. 그동안 계속해서 회초리 들고 이렇게 막 쫓고 다녔다면 신영철 맞아요. 감독이 6시간 동안. 그렇지. 뒤쪽에서 막 이렇게. 회초리 들고 옛날 그 김호철 감독이 했던 것처럼. 네. 그랬다면 파이스 감독이 와서는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냥 일부 다 풀어놓고 책임 알아서 지라는 얘기.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그 제어가 좀 안 된 거야. 응? 요킹 응사님께서 용병도 망했다고 아히.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신영철 감독이 마지막에 나오게 된 동기가 재계약 안 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막바지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마지막이 좀 아쉬웠지. 마지막에 그 승수 따는 거, 점수 따는 걸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가 왜 젊은 어린 선수들 마지막에 좀 풀어놨거든. 여지껏 죄했으면 네. 더 갔어야 되는데 그때 살짝 이걸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막 지안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전적으로 세호 형이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연하지. 물론 그게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맞지. 그래도 내가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다들 세호 형 이야기에 동의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우카가 뭐 아까 이야기하신 분이지만 박철우 선수가 들어갔잖아요. 선수들에 대한 장악력도 조금 있을 테고 선수들이 좀 잘 자르기도 하니까.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박철우 선수가 들어가서 선수들 회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궁금한데. 네. 예전 같으면 같이 밥 먹고 뭐 소주라도 한잔 한다면 좀 지겨우니까 선수들이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왔다 갔다 해. 그냥 계속 안 앉아. 밥 먹을 때? 먹고 좀 뭐 한잔 한다고 할 때도. 근데 박철우가 딱 가니까 위에서 중간까지는 꼼짝을 않고 다 있더라는 거야. 안 움직이고. 대선배님이 가시는데. 그렇지. 같이도 뛰어봤을 때. 그러니까 꼬맹이들 한둘만 왔다 갔다 하고 네. 나머지 다 앉아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배구예요. 그런 거지. 그런 거죠. 확실히 철우 형이 일단 효과가 있네.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애들이 상당히 긴장하더라. 고참부터 긴장하니까 그 다음에 가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내일 당장 다음 시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이강원 등등의 베테랑과 중고참들. 또 이강원과 박철우는 경북 사대부고 선후배잖아요. 그렇죠. 동문이잖아. 네. 김재영 코치 빠진 건 크다고. 그 이야기도 나중에 이제 Q&A 때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누구? 그 철우 코치님에 대한. 그런 의문 안 가져도 돼. 왜냐하면 저 지도력은 말이에요. 파일스지. 박철우는 파일스의 눈동자 손짓만 잘 따라다니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거지. 진짜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굳이 왜 자기가 지도를 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걱정 안 해도 돼. 카페 알바 사라져서 아쉬운 철우햄 형수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더 벌어오잖아. 그렇지. 그냥 알바 하나 더 쓰면 되지. 그럼.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재밌네. 그런 뒷설도 꽤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고 하려고 지금 이거 문 열었잖아. 여러분 세호 형이 이거 할 때 이거 할 말이 있을까 이러면서 한 1시간 정도 한 3-40분 하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직 반환 정도 못 돌았어. 그랬어? 근데 벌써 아직 35분 넘었어요 지금. 야 그렇구나. 몇 분 계셔? 20분? 네, 20분, 24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지. 아킬레스 장킹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업버튼 안 누르실 분, 네, 업버튼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형 물 한 번씩 드시고요. 내가 하도 웃었더니 눈물이 다 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라기보다 이제 중고 신인들 컴업. 자 결국은 중국, 이란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몽골 선수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 코치들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아르 사이안이 돌아왔습니다. 바이아르 사이안이 사실 OK 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까웠던 선수죠. 뭐 미들로 쓰는데. 근데 OK에서 장빙농을 써버렸잖아요. 그렇죠. 바이아르 사이안은 안 쓰고. 역시 오기는 막이네. 그런데 야 블랑은 우주의 기운이 그쪽으로 가나? 기운이? 오. 일단은 지난해도 이걸 잘 뽑았고. 이거. 구슬. 네. 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년도 일단은 가장 먼저 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아르 사이안을 탁 집은 거 아니야. 많이 좀 탐냈을까요? 다른 팀에서도? 바이아르 사이안? 냈죠. 바이아르. 그러니까 이란 선수들을 못 쓴다 할 바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바이아르 사이안 아니겠어요? 욕심도 있고 파이팅도 있고 쇼맨십도 있고 나는 너무너무 좋아해.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바이아르 사이안이 딱 있으니까 다 내가 먼저 뽑으니까 무조건 뽑죠. 맞아요. 통역도 필요 없고. 자 그렇다면 네네. 저 선수를 과연 미들로 쓸 거냐 어퍼지스 쓸 거냐 둘 다 되는 거지. 그쵸. 둘 다. 근데 뭐 그때 N스포츠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포지스에서 쓸 것이냐. 그러니까 심펑의 위치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아직 FA가 안 끝났어요. 네네. 상황에 따라서는 미들로도 쓸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공격수로 아포지스로 쓰는 거죠. 근데 블랑 감독으로 쓰는 심펑 자리를 쟤를 쓰겠다. 오른쪽. 아포짓. 아포지스로 쓰겠다라는 생각인데 지난 시즌 몽골에서 오른쪽 공격수로 아주 잘 해왔다는 거죠. 맞아요. 기량이 더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선규 감독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얘기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미들로 뛰다가 아포짓 후위에서 때린 적이 있다고 인하대 때 그랬었던 걸 저도 기억하고 전 제가 경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도 좋고 큰 공격도 과감하게 때리고. 그러니까 바이아르 사이안 서브 받다가 애들 그 다음 날 여기 막 부어가지고 팔 상태가 안 좋아요 이런 선수들도 좀 본 적이 있어요. 이부 선수 아니고? 아니고 진짜 그 대학교 같이 뛰던 그 리그 내에서 다른 팀 선수들이 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번 경기에서 바이아르 사이언 공 맞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약간 부었다고. 그 정도로 좀 파워가 있었던 그 당시 대학 리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 리그가 코우보다 수준이 낮은 얘기 아닌가요? 비교하면 뭐해? 낮지 당연히. 라이츠 배구님. 예, 그래도 거기서 가장 잘했다는 바이아르 사이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한국을 떠난 것 자체가 너무 아쉬웠어요. 맞아요. 바이아르 사이안도 그렇고 또 다시 나오는 선수가 누구죠? 에디죠. 에디. 이 두 선수 그때 우리 이용성 감독이 국적을 좀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걸 조금 게을러서 순간 놓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귀화하지 못했던 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에디도 OK 때 성적을 확인을 해보면 236득점에 성공률이 53%였어요. 그렇죠. 야 53%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기도 감독님은 미안합니다. 근데 바이아르 사이안은 왜 이렇게 높았을까? 미들이었잖아요. 그렇긴 했죠. 속공을 때렸으니까 시몬처럼 75%씩 때리면 모를까. 53%는 큰 공격을 때리는 데 있어서 40%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현대에서의 바이아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 오른쪽에 잘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선수 바이아르 사이안. 정말 블랑 감독은 많이 남았다. 운이 좋구만. 끝내준다. 근데 그것도 운칠 기삼이야. 그래요. 고스톱을 잘 쳤나 아니면 카드를 잘했나. 자, 세호 형 바이아르 사이안은 홈 그로운이 시행되면 용병 쿼터에서 빠지나요? 아직 그 결정이 안 됐죠. 4시즌을 있어야 되냐, 5년을 있어야 되냐, 4년을 있어야 되는 결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전에 있었던 것을 땡겨서 소급 적용할 것이냐, 지금부터 할 거냐. 그거 중요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그거 시행되면 바로 소급 적용해서 그냥 뛰어야지 무슨
지금부터냐. 맞아, 소급 좀 해줘. 근데 뭐 다 생각이 있겠죠. 그러겠죠. 그러기를 바랍시다. 네네. 소급 적용해서 에디도 바이럴 사이언도 국내 선수로 뛴다면 코리안 드림도 있고요. 재밌지 않겠어요? 여러분 리그 수준도 많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것뿐이야. 국제 경쟁력도 있어지는 거지. 그러니까요. 가자 소급 적용. 그럼 무조건 가야지. 네. 자, 그 다음은 역시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에디입니다. 에디가 삼성화재에서 경기를 뛰었었고 지난 경기 못했었죠. 네. 잠깐만요. 라이츠 배우가 세호 형께서 보기에는 심펑과 간접 비교를 하면 바이아르가 어떨까? 서브는 심펑, 바이아르도 좋은데 서브는 심펑. 브로킹은 바이아르. 오른쪽 공격도 오히려 바이아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럼 전반적으로 바이아르 사인이 낫네. 심펑이 나은 것은 서브의 득점력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작년에 안 뽑았디야? 그건 오기노 맘이지. 네오도 보내는 사람인데 저걸 어떻게 뽑나? 죄송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에디입니다. 에디가 저는 에디 잘했었나요? 삼성 때 어땠어요? 직접 보셨을 때 그 경기장에서. 그 에디를 보는 거 글쎄. 일단은 에디 고생 많이 했다. 한국 오느라고. 진짜. 에디. 사실은 좀 그 아쉬움이 많은 선수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달라졌으니까 에디가 어떻게 날아갈지.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에디는 지금 신체적으로도 좋고요. 다 좋아요. 앞으로 가능성도 상당히 좋고. 네네. 그래서 이런 선수가 귀화를 하면 태극마크 뛰고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 흠이 있다면 너무 내성적이야. 내성적이야. 본인이 조금 하나 범실나면 거기에 대해 너무 오래 남는 선수 같아.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들이 단점이긴 하죠. 그래서 에디가 한국에 오면 부디 활발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에디는 잘할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서브리시브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네네. 뭐 어떤 선수 요즘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격적으로 가는 득점력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전체 지금 리그 분위기가 바뀌어진 상황에서 배구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에디가 와서 더 열심히 하면 권영민 감독과 합을 맞추면 달라질 수도 있겠다. 사실 삼성 때는 이제 김상우 감독님 이상우란다. 그 성대 계시다가 삼성 오셔가지고 에디 키웠거든 사실. 그래서 이제 리그에서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뽑았었는데 마음대로 구상은 좀 잘 되지는 않았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난 에디가 감독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럴 수도 있나? 프로까지 와서 또 이분 밑에 있는데 이분 그냥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하. 자, 에디야 이제 좀 날라. 상우형 무서워 유유. N스포츠님께서 임성진의 운명에 따라 에디의 활용법도 달라지겠네요. 지금 임성진 선수의 FA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임성진 선수는 한전 입장에서는 한전에 있는 게 참 좋을 텐데. 그렇긴 한데 그거 이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네네. 에디의 활용법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임성진은 임성진이고 에디는 에디고 본인이 역할을 좀 해야지. 약간 그 심약한 이런 보이는 것들을 탈피하고 딱 날아가면 오른쪽을 가든 왼쪽을 가든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전혀 문제 없습니다. 확실히 그 가능성이나 고점은 있는 에디이기 때문에 권영민 감독이 얼마나 잘 써주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권영민 감독이 얘기로는 왼쪽을 쓰려고 한대잖아요. 네네. 하다가 또 안 되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상은 그렇다. 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이제 이란 선수 둘 남았네요. 자, 이란 선수 오케이. 신영철 감독님이 뽑은 건 가지아니 선수입니다. 미들블로커 208cm. 확실히 미들블로커에서의 높이나 이런 것들 보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가지아니 앞으로 가지아니를 가자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가자. 근데 실질적인 일픽이라고. 그렇죠. 이리저리 다 빼고 나니까 이게 신영철 감독은 뒤에서 좀 웃고 있었죠. 그래 앞에서 이란 이슈들 다 빠지고 나면 결국
내가 승자일 수 있겠지. 오호. 하고 남은 게 지금 가지아잖아요. 그쵸. 가지아지. 지금 저 사진은 좀 젊었을 때 사진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미들 블로커를 뽑았어요. 아웃사이더 히터도 있었고 아포짓도 있을 텐데 왜 미들 블로커를 선택했을까요? 신영철 감독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일단 미들이 조금 더 강화를 시켜놓으면 네네. 양쪽 사이드 오른쪽에 이번에 트라이아웃으로 신청한 선수들이 대형이 웬만한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더라는 거지. 오. 그러면 중앙을 강화시켜 놓으면 나중에 그쪽에 가서 붙여놓으면 높은 브로킹 득점들 공격적으로 잘 갈 수 있을 거다. 특히 민규랑 높이도 좀 더 맞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194 이민규의 장신 세타가 시몬을 통해서 빛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멋졌지. 네, 시몬을 통해서 그것은 왜? 근데 다른 세타들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토스가 밑에서 올려주는 것과 위에서 내려주는 거 차이가 있는 거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세타들이 너무 장신이면 그걸 참 폭포수처럼 꽂아줘야 되니까 이게 좀 한계가 돼. 이력도 그렇고요. 포지션이. 그리고 밑에서 좀 쏴주는. 그러니까 쇼타가 밑에서 쫙쫙 밀어줄 때 잘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굳이 이민규와 지금 가지안이 네. 2m 7이야 8이야. 2m 8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안이면 충분하다. 이민규하고 시몬의 어떤 합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나? 볼 수도 있겠다. 오, 기대가 좀 된다. 나는 기대가 있는 거죠. 아웃사이더 히터는 송이채, 차지환, 김웅비, 김건 진짜 많다. 그렇죠. 금년에 잘 뛰었던 김웅비, 김건우, 단신입니다만 좀 빠른 선수들 그런 선수가 있는 거 하면 그것도 가자니가 중앙에서 후쩍후쩍 해주면 중심 잡아주고 하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과 그리고 트라이아웃을 통해서 대형 오른쪽 공격수를 선택한다면 네네. 크게 무리가 없다. 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대로만 간다면 본 빼고 가는 데는 역시 본 빼고 전도사 신영철. 오케이도 멤버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설레발이긴 합니다만 이제 딸랑 아시아 코트 뽑았잖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납득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 좀 돼야지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 그리고 예측이 좀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예측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요. 시작부터 이런 거 보면 신영철 감독의 수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래서 이번 시즌 트라이아웃이랑 FA가 다 끝이 나고 이제 OK저축은행의 그 신영철 감독님이 이끄는 그 OK저축은행을 평가할 때 이게 얼마나 합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림들이 나올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또 사커 트레이드도 있겠죠. 누가 아니래 있겠지. 자, 지금은 아직 비시즌 신영철 감독의 시간은 지금이 아니라 사실 감독의 시간은 시즌의 시간이 감독의 시간이고 지금은 프론트 시간이지. 그렇죠. 프론트가 어느 정도의 지지를 할 거냐. FA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어떻게 반죽을 해볼 거냐 하는 게 지금은 프론트의 시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영철은 그냥 예 하고 있는 게 좋겠다. 나중에 신영철 감독님이 보면은 약간 화내실지도.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야, 화 안 낼 거야. 네. 그러면 다시 모셔야지 뭐 이쪽으로. 그래요. 네. 해명은 여기서 하시는 걸로. 그럼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삼성화재 픽이 가장 좀 의외였어요. 일단 물론 이제 도산이라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잘 모릅니다만 포지션을 세터를 뽑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아시아 쿼터를 뽑았을 때 세터를 뽑고 성공하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지. 아시아 쿼터뿐이에요. 예전에 그 우리 카드에서 처음으로 김남성 감독이 세타를 뽑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좀 한계가 있었다. 음. 근데 이제 블라도 그렇죠, 블라도. 근데 지금 다시 세타를 뽑았는데 일반적인 세타가 아니라 대형 세타. 키가 204. 아, 와. 호주판 김명반이라고 아까 누가 썼지? 어주판 라이츠. 라이츠. 아, 라이츠는 너무너무 잘 알아. 세터 그렇죠. 선수인데 공격만 하던데요라고. 야, 그 내가 그림을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오른쪽에서 볼을 때릴 때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요. 뜨면 때리는 거야. 내가 볼 때 여차하면 경기당 한 15점은 그냥 할 것 같아. 신경 써야 되겠는데 그러면. 15점. 경기당 한 15점. 야, 일단 높이 오면 무조건 먹고 무조건 때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협적이더라. 그리고 상대가 공격할 때 그 브로킹이 있어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말이 그렇지. 2m 8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프만 해도 일단은 네트 위로 30cm 올라갈 텐데. 2m 4. 네. 그리고 몸 놀림도 그렇고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그 김상호 감독님은 노재욱 2억 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네요. 일단은 세터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2억 원은 어차피 군대 갈 거고요. 그럼 하나 남는 선수가 노재욱. 네. 그리고 또 단신 세터가 또 하나가 있죠. 네. 중부대학 출신. 이제 그래서 김상우 감독으로서는 세타에 대한 보강 그리고 계속해서 금년 시즌에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 브로킹의 높이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갈증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산을 통해서 높은 브로킹 상대 공격을 일단 차단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보면 일단은 괜찮죠. 좋아요. 204 세터면 유럽 배구에서도 찾을 텐데 코보 왔다는 건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지금 아히어와 더불어서 독일에서 같은 팀에 뛰었고요. 네네. 어제까지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올라가서 어제 경기를 졌다는 것 같던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잘하고 있더라. 서브도 이력이 있고 상당히 좋은 선수. 특별하게 거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거기보다 여기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왔겠죠. 사실 삼성은 미들블로커 뽑을 줄 알았습니다. 네, 미들브로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택이 그렇게 선수가 풀이 좋지는 않았다. 라고 보여져요. 워낙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뽑을 만한 선수들이 많이 걸러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100명 중 60명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삼성화재까지 도산 선수 세터를 뽑게 되면서 아시아 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가 있다면 혹시 가지아니? 가 좀 기대가 돼요. 오호.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는 선수들은 다 이미 봤으니까 기대가 있고 없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선수 야쿠비 어떻게 활동을 하고 야쿠비 수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 다 알죠. 그렇죠. 근데 더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을 이렇게 본다면 가자가 좀 기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이민규와 오케이가 우승할 때 시몬과의 그런 호흡들 그걸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근데 말이에요. 네네. 하나 좀 생각은 좀 해봐야 돼. 뭐요? 가자니가 사실은 부상의 위험도 있어요. 사실 모든 선수들이 부상의 위험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력이 저 선수가 그러니까 그 건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지아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피로 골절도 앓았던 게 있고 그게 과연 어디까지 회복이 됐는지. 그래서 그게 조금 찜찜하긴 한데 잘할 거야. 잘할 거야. 그래서 오케이의 반등의 그림들을 또 신 감독님 훈련 빡센데 버틸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누가 가자니가. 네. 가자니? 근데 미들이 아무리 빡세도 세타만 잘 잡으면 전혀 문제 없지. 힘들 게 뭐 있나? 민규가 힘들 예정. 그럼 민규가 힘들지. 그리고 공격 2년 전 그림을 VNL도 그렇고요. 이쪽 저쪽 뛴 그림을 제가 보니까 네. 좋더라고요. 원스텝에서 볼 이렇게 때리는 게 상당히 날카롭고 공격적이고 좋았어요. 그러면 세호 형이 아시아 쿼터 잘 선택한 팀은 어디 갔냐고? 잘 선택한 팀?
가자가 성공하면 가자. 뭐 도산이 성공하면 도산이지. 뭐야? 그럼 결국 선수들한테 날렸네. 그렇지. 내가 뭐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 하기가 조금 어색하냐면, 네. 야 이걸 누가 잘 선택했냐? 아직 까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그 팀에 조금 디스야? 누가 되지? 고민 많이 해가지고 뽑았는데 야 이거 아니야. 나가면 어쩔 거야. 고목급 그렇지. 고목급 좀 보고 아니면 좀 그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왜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냐면 각 팀들은 아시아 쿼터 여차하면 바꿀 생각이야. 안 되면 바꾼다야. 사실 아직 기간도 넉넉하고. 그럼요. 그리고 돈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맞아. 안 되면 바꾼다니까. 그거 뭐 우리가 목숨 걸 일은 없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끝까지 한번 가봐야. 그러면 까봐야 알 수 있다. 그렇죠. 도산도 이거 코보컵이나 이런 연습 경기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연습을 이렇게 해보면 대충 각이 나오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안 나오면 바로 바꿀 거예요. 바로 공격수로. 또 오케이도 마찬가지. 와서 뭐 다리가 아프네 어쩌네. 그럼 다 파즐리 부른다. 다 이렇게 딱 하면 바로 바꾸지. 8월에 입국하고 메디컬 체크 훈련하는 거 보면 집 가는 선수들 있겠군요.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그렇죠. 흥미로운 포인트들이지. 여차하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 세호 형 우리 남자부만 1시간 했어요. 야, 나 참. 세호 형은 엄살이었다니까 내가 봤을 때 우리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 걱정스럽고 나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 내가 뭐 어떻게 혼자 생각이 안 나. 혼자는 다들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같이 쿵쿵쿵 하니까 내가 힘이 나서 맞아요, 계속 맞아요. 꼬리를 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혼자 못해. GPSA님도 마리아님도 다들 감사드리고 스카이워커스님도 항상 감사. 다시 오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이제 여자부 이야기는 뭐 한 30분이면 하지 않을까요? 몰라. 일단 한번 좀 풀어봐요 또. 네. 그러면 여자부 작년 아시아컵 한번 보시죠. 장위 있었고 천신통 있었고 윤희 있었다가 갔고 천신통도 있다 갔지. 그다음에 루이레이 창은 보지도 못하고 바로 피치로 바뀌었고요. 위파위, 메가와티, 와일러까지. 와일러도 오자마자 뚜이로 바뀌었습니다. 야 저기서 정관장은 메가와트를 6순위에서 뽑았어요. 이야 재계약이긴 했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뽑았지? 그때 그 뭐였지? 메가 23시즌 때 사진이 있는데 저 몇 순위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무튼 메가. 그래서 메가가 이번에 가면서 고이진 감독님 우시더라고요. 울어야지. 울어야 되는 거야. 고이진 감독이 가슴이 뜨거운 남자 아니야.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어떻게 보든 말든 아주 뜨거운 남자. 처음에 3픽이었대. 그래서 메가가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그러면 정관장도 거의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느낌이겠구나. 약간 그런 느낌 생각도 좀 들었고. 그렇죠. 뭐 둘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부키도 빠지고. 부키도 빠지고. 네. 다시 건물 다시 지어야지. 두산 팬 상욱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안녕. 건물 지을 때 이번 시즌 어떻게 지을지 참 기대가 됐는데 예상 밖의 선택도 했었던 그런 정관장이었습니다. 부키리치 웃기더라고요. 부키도 고생 많았지. 그 몸으로 그 챔피언 결정전 5차전까지 뛰어제꼈으니. 훌륭한 선수예요. 그 신장에 그런 감각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 그 부상에 정말 훌륭한 부키. 그쪽 유럽에 가서 잘 성공했으면 좋겠네. 메가 부키 아웃에 표승주 FA 여차하면 공중분해 위기라고. 근데 팀이 한번 이렇게 가면 그 탄탄함이 쉽게 무너지진 않아요. 다현나연님 어서 오시고요. 왜냐하면 거긴 염혜선. 염혜선 세터가 너무 중심을 잘 잡고 있긴 하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팀 공격수가 계산을 해보거든. 내가 저 팀에 갔을 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세터가 누구냐지. 세터지. 그러니까 염혜선보다 좋은 세터가 어디 있냐고. 없지. 그럼 그냥 있어야지. 몰라. 내 기준에는 그렇습니다.
25, 26 시즌 삼성화재 정관장 우승 가자. 아이고 대전 팬이시구나. 임성진 이적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 그렇지. 계속 물밑 작업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메가는 워낙 잘했습니다. 예, 첫 시즌 첫 모습이었는데 야 저 때 보면 참 앳되지 않아요? 뭔가? 야, 그러니까 내가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저런 그 히잡 내지는 질밥을 쓰고 했던 선수들 내가 사진을 하도 해서 다 찍어놨지. 근데 우리 V리그에서 저걸 볼 줄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저기 질밥이래, 질밥. 우리가 중동에서는 히잡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질밥. 저기 인도네시아에서는 맞아요. 와, 근데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128세트 뛰어가지고 800득점이었고요. 공격 1위, 후위 공격 1위, 시간차 1위, 뭐 득점은 3위. 뭐 이만한 아시아 쿼터 못 구합니다. 어디 가서. 아유, 그러니까 용병이지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트라이아웃 신청하나 했습니다만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던 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면 인도네시아 팬들이 베스트 7에도 못 드냐. 맞아요. 해가지고 화가 많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코브에서 해명하기를. 네, 해명하기를. 이건 베스트 7은 정규리그다. 정규리그의 득점력 뭐 그런 걸 보면 지금 48%의 득점은 800점인데 실바가 1000점이 넘었다. 200점을 더한 실바다. 그래서 오른쪽 공격수 실바를 선택해서 갔다. 몰아 먹었지 뭐. 고생했지 실바도. 그럼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챔프전 내지는 뭐 파이널 쪽을 쭉 보면 메가와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정규리그를 가지고 선정을 하니까 실바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좀 전해줘요. 저쪽 인도네시아어로. 그쪽 사람들한테. 자 그리고 천신통입니다. 중간에 이제 IBK와의 호흡을 같이 가져가지는 못했던 천신통이었고 사실 천신통이 있었던 초반부에 이 IBK의 파급력이 대단했었잖아요. 그렇죠. 역시 뭐 천신통이 아버지도 배구 선수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김호철 감독하고 어떤 합을 잘 맞추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역시 뭐 분야지간도 그렇습니다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국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트님 어서 오시고요. 재호 형 친구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그렇지. 거기 얘기해놨어. 근데 이 얘기 생겨서 결국은 천진동이 아이씨 김호철 감독 안 해. 가버렸잖아. 그러니까요. 지지난 시즌 폼푼에 이어서 천신통까지 세터를 한번 두 번 다 고집을 했던 IBK였는데 이게 성공이 되지를 못했고 결국은 이번 시즌에 다른 선택지를 가져갔다라는 거. 그렇죠. 공격수로 갔죠.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이 다들 기대했잖아요. 명세타 출신이 세타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망했다. 망했구나. 망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은 망했다. 네네. 세타 키우는 것도 망했고 성적도 망했고. 과연 그 김호철 감독 진짜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야 할래? 뭐 이런 거죠. 지금 손주 보러 갔어 저 이태리에. 아하. 그래서 호철 감독님도 참 힘든 시즌이 아니었나. 그렇죠. 싶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시즌. 선수를 달래는 것도 힘들었고. 그럼요. 근데 아직 임기는 남았다. 계약 기간은. 그러니까 결국 내년에 해내야 돼. 근데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보기엔 네. 내년에 뭐 할 것 같아. 뭔가 좀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야기는 아시아 쿼터 이야기 나왔을 때 그렇지. 가는 걸로. 오케이. 자 그리고 장위입니다. 장위는 페퍼가 결국은 장소영 감독으로 바뀌게 되면서 뭐 3연승도 해봤고 최다 승의 승점도 가장 많이 했던 이번 시즌 그 중심에 또 장위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장이 뭐 기대했던 만큼 뭐 잘 하긴 했죠. 세타 어떤 호흡이라든가 나는 장소영 감독과 장이 뭐 장장 콤비인가요? 우리 그 분위기로 같은 성씨로 잘할 거라고 많은 기대를 했었고요. 크게 어긋나지 않게 나름 했는데 결국은 뭐 세타와 어떤 합이라든가 장소연 감독은 강혜미 세타가 있었고요. 네네. 장희는 그 정도의 세타가 없었더라. 그렇죠. 그냥 거기에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위도 뭐 역시나 중국 이슈로 인해서 올 시즌은 볼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재계약하는 선수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치입니다. 야 복동이. 와 피치 화이팅. 정말 멋져요 피치. 물론 뭐 중간에 오긴 했습니다만 피치가 없었으면 아본단자는 금년에도 실패했다. 김연경은 라스트 댄스를 그렇게 인상적으로 추지 못하고 갔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피치가 사실 그 투투쿠가 아플 때도 이곤 세터랑 호흡이 참 잘 맞았고 그 과정에서 공격 옵션들로 많이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도훈 선수가 지금 FA를 하면서 돌아서서 휘바람을 좀 불고 있을 것도 같은데. 네네. 이고은 선수 연봉이 오르면 피치 덕이 아닐까.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돈 좀 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피치한테 잘해야지. 피치가 뒤로 돌아가는 그 이동 볼들 몇 개 정말 인상적으로 때렸잖아요. 그걸 맞추는 그 호흡이 없었으면 이도훈은 선수도 아니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치가 지난 시즌 득점이 373득점이었는데 미들 블로커인데 373득점이었는데 그 과정에서의 이동 공격력이 너무 좋았고 시즌에서 2위를 기록했었던 아닐리세 피치. 그럼요. 피치. 뉴질랜드 스타야. 피치.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 물론 이제 아직 이곤 세터의 FA가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한 번 그런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많은 한국 팬들의 관심이지 않을까. 그럼요. 어차피 피치는 한국에 남으니까 고은이가 피치 잘해줘라. 진짜. 저 뉴질랜드 촌에서 왔는데 잘해줘야지. 사실 뭐 한국생명은 뭐 나중에도 한번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김연경 선수 빠졌고 아본단자 빠지면서 일본 감독이 왔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새로 이제 뭔가 팀을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리빌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거에 잘 될지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도 대단한 기업 있잖아요. 김연경이 그 뭐지? 고문 맞아. 그 고문 그 비슷한 뒤쪽에서 이제 자문해주는 어드바이저로 썼잖아요. 김연경을. 그렇죠. 그 어드바이저라는 영어 표현이 생각이 안 나냐. 아무튼 뭐 고문이나 그거나 어드바이저나. 네. 자 어드바이저를 썼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선수를 떠나지 못하게 잡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네. 나름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고은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쪽이 항상 이슈구나. 고은이가 사실 전이맨이 됐다가 이번 시즌 오면서 우승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고은 세터가 빛날 수 있었던 이 배구 자기의 역사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 팀에 그렇죠. 이제 거기에 또 요시아란가요? 감독? 네네. 일본 감독. 그러니까 김연경과도 인연이 있는 그런 JT 마블러스에서 같이 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이니까. 네네. 김연경 선수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면 팀이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철우 형 앉으니까 다 앉아 있었다면서요. 연경 언니 앉아 있으면 다 앉아 있겠지. 그럴까? 그래서 아마 그런 그림들을 또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자, 그다음 타나차입니다. 타나차가 유니 이후에 들어와서 뭐 타나차도 워낙 잘 해줬고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면서 막판에 도공에 좀 뒷심이 좀 좋았기 때문에 더욱더 타나차를 재계약할 수 있었던 이유지 않았을까. 그렇죠. 타나차를 통해서 사실 3라운드 중반인가요? 타나차가 12월 달에 들어와서 성적이 슬금슬금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타나차 뭐 이쪽으로 쭉 다 되니까 그래도 제일 좋은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러니까 3라운드부터 같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하게 득점력을 좀 선보였고 3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거의 세 자릿수 득점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타나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나차. 그러게 도공은 왜 타나차를 지난 시즌엔 재계약하지 않았을까? 지난 시즌에 내가 이걸 했으면 알았을 건데. 시즌 초반부터 타나차 강소희 니콜로바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게 뭔가 윤희가 좀 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럼요. 더 좋은 그 선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쉽지 않았겠다. 뭐 그런 거죠. 또 강소희를 사왔으니까.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니까 또 그래서. 그럼요.
아무튼 지난 시즌에 이 실수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빠르게 재계약을 했던 도로공사였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타나차. 그래서 도로공사도 이번 시즌 좀 초반에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소희가 이제 팀도 적응했겠다. 내년 시즌에는 조금 더 뭐 할 수 있다. 네, 그 있죠. 뭐. 빅밤님께서 도공은 코칭 스텝 이슈가 있다고. 아, 그 종민 감독님 이야기. 맞아. 그 이야기 있었지. 코치하고? 네네. 그것도 뭐 시간 지나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성적이 안 좋았든지 일단 타나차가 와서 성적이 좋았어요. 강소희는 다가올 시즌 밥값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밥값 해야 될 선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강소희나 이소영이나 네네.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타나차는 재계약을 했고 위파위입니다. 야, 정관장이 위파위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전. 그렇죠, 위파이. 사실 왜 위파이가 먼저 나왔지? 그냥 이게 순서대로 제가 이거 이렇게 넣었나 봐요. 마지막인데 위파이 그죠? 위파이 마지막에 다음 거 띄워봐요. 다음 거요? 다음 거 어떤 거 띄우지? 보자. 그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자, 좋아요. 그냥 갑시다. 네, 그냥 가래요. 네네. 부상 상태가 관건입니다. 재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현대로서는 이 먼저 구슬이 떨어져서 그 선택을 했는데 위파이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상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안 들어갈 거로 생각해서. 다른 팀에서 위파이를 안 뽑을 거다. 예, 근데 고릴라 감독이 확 뽑아버렸잖아요. 내가 누구야, 고릴라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에 이제 일단 한 방 먹었다 현대는. 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위파이는 십자인대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으니까 한 1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파이는 글쎄요, 시즌 시작할 때 보여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파이 자체가 워낙 그 현대에서의 두 시즌을 잘 뛰었기 때문에 사실 이 컨디션만 그 상태로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뭐 메가만큼은 아닙니다만 좋은 옵션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최고의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 킹은상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전반기를 다 날릴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부상 회복을 빨리 해서 전반기부터 투입하는 위파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네요. 그렇죠. 금년처럼 오른쪽에서 누가 하나 해결을 해준다면 고릴라 감독이 기다리겠죠. 금년처럼. 그런데 오른쪽에서 터져주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하면 결국은 1라운드, 2라운드 못 들어오면 건강 이슈로 부상의 이슈로 위파이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늘 아까 남자부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라고 할 수는 또 없으니까 시즌을 까봐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슈크라님 어서 오시고요. 자, 위파이는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또 이쪽도 의외였어. 1순위 와일러라고 생각했죠? 여기가 가장 의외인 거죠. 그렇죠. 여기가. 그래서 지난 시즌 드래프트에서는 7순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GS가 가져갔었고 그러다가 시즌을 충분히 뛰지 못하고 뚜이로 바뀌었던 와일러인데 AI의 페퍼스가 1순위로 뽑는다? 그거 AI가 가르쳐줬나? 챗GPT가 물어본 거야? 1번부터 목록 싹 주고 여기서부터 누가 좋은지 한번 판단해봐 라고 했을까? 그래서 AI 페퍼스인가? 사실은 우리 배구계에서 네네. 이 픽이 가장 퀘스천이었어요. 네. 의문이 남죠? 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선수가 발목 아킬레스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갔던 선수인데 다시 뽑는다? 그렇다고 해서 박정아가 있는데 오히려 살림꾼을 할 수 있는 선수를 하나 이렇게 대각을 세워줘야 되는데 네네. 그런데 레프트 공격수로 이 선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 선수가 아닐까, 그런 팀이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리시브 라인에 대한 조금 불합리한 결정들이 아니었을까. 사실상 박정아가 리시브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와일러 자리에 수비가 좀 잘 되는 위파이급 정도의 선수가 좀 와준다고 한다면 박정아도 안정감이 조금 생길 테고 팀적으로도 이 육각형이 좀 맞아 떨어질 텐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럼요. 그래서 한 달에만 죽어나갈 것 같다고. 우리 다루궁 어떡하냐. 그런데 네네. 그쪽 상황들은 공격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누가요?
와일러가 와일러의 공격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는 것을 봤다. 음. 그런 확신이 있다. 오. 또 높이도 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점수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펜스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을 더 강화를 시켜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어허. 생각들이 더 지배적이었던 거죠. 높이도 있고 공격도 할 수 있고 뭐 리시브 한두 개 잘못해서 주는 것은 그냥 보내버리고. 박정아를 미들로 포지션 변경하는 루머가 있다고. 루먼지 어쩐지 그게 잘 될랑가 모르겠네. 박정아 선수가 미들에서 잘 쓸 수 있을까? 어, 라는 생각. 한송이 선수처럼 쓰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렇죠. 한송이 또 정우영이 네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저 미들 지금 당장 미들로 해서 다음 주에 바로 쓸 수 있다. 뭐 이것도 좀 한계가 좀 있을 법하고요. 네. 그러면 레프트를 누가 쓰고요? 그러게요. 그 돈 주고 들어왔는데 공격 옵션이 너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와일러는 진짜 공격의 힘이 좀 실리는 것을 봤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브로킹의 높이, 득점력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AI가 가르쳐줬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배구 팬분들의 물음표를 받았던 와일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나입니다. 레이나. 한국생명에서 뛰다가 이제 이번 시즌은 GS에서 뛰게 됐는데 이번 여자부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아요. 2명이잖아요. 네네. 레이나 선수. 이 선수는 이미 한국생명에서 증명을 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그 탄력도 있고 볼 결정력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GS로서는 뭐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레이나가 23-24 시즌 때 388득점에 36% 공격 옵션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는데 이제 GS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GS는 미들 쪽이 좀 워낙 약하니까 미들 쪽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 뽑아내면서 그러면 어떻게 또 포지션을 잡을지가 좀 고민이 되는. 결국 뭐 디펜스 그리고 또 공격적인 다 되는 선수 쪽을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뭐 오세현이 있으니까 그쪽 계속해서 권민지는 미들 블로커 복귀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네네. 일단 레이나 쪽은 크게 실수하지 않을 만한 선택이었다. 그리고 레이나가 한국을 떠날 때는 아본단지하고 트러블이잖아요. 약간 좀 있었다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일본 가서 뭐 기적을 하는데 공부도 못하는데 도쿄 대학을 입학시켜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나는 도쿄대 그 입학할 수준이 안 되는데 너무 도쿄대처럼 가르친다. 좀 어려운 표현이네. 그래서 아본단자 밑에서는 내가 공부를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난 선수가 바로 이 레이나 토토쿠 선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영택 감독님과의 호흡은 어떻게 될지.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이영택하고는 잘 맞을 것 같아. 오히려. 네. 그래서 GS에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자부에서 이게 임성진이 남자부에 있다고 한다면 여자부는 이다현 선수의 거치가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다현 선수가 어디로 가느냐도 팀마다 많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다현 선수도 지금 본인 욕심은 일단은 지난해에 이어서 어디 해외로. 외국 해외로 가겠다라는 생각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뭐 22일까지 기다려봐야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FA가 다 정리가 되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은 FA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아마 이런저런 썰을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GS는 이영택 씨보다는 아버지가 실적으로 감독 아닌가요? 거기는 서포터지 어떻게 감독이야. 그냥 코치. 이영택 헤드 코치. 아하. 그렇죠. 아버는 일본에 갔어요. 네, 일본 갔죠. 왜 갔냐? 부모님이 상당히 그 병원 중이시래요. 아버지가 안 좋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이렇게 케어하다가 같이 몸이 좋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하기 싫다. 계실 때 내가 해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돌아갔구나. 물론 한국하고 가깝긴 합니다만 외국은 외국이니까. 그렇죠. 아버로서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자 아버
앞으로 한 번 더 왔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알리사 킨켈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IBK가 세터 고집을 풀어놓고 킨켈라 선수 알리사로 뽑았는데 이렇게 되면 빅토리아랑 190cm 양쪽 날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터가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김호철 감독으로서는 세타 이제 미련 다 버리고 결국 킹켈러를 뽑았잖아요. 네네. 사실은 금년에 누가 제일 잘 뽑았을까? 여자부 트라이아웃에서 여자부에서 네. 아시아 쿼터 아시아 쿼터에서 킹켈러. 세호 형의 픽은 IBK. 네,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김호철 감독이 말년에 계약 마지막 해. 결국 마지막 회가 제일 중요해. 그래 킨켈라를 선택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킨켈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것처럼 세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경이를 또 잡들이 당할 것인가. 여러분들 같으면 하경이 잡들이 하겠어요? 가령 뭐 몇십억도 썼는데 나 같으면 또 하나 사와. 세호 형이면 사온다. 그렇죠. 지금 사올 만한 매물 그밖에 없잖아요. 왜 FA 있잖아요. 예. 트레이드. 이윤정 트레이드를 할 것이냐, 아니면 FA로 이고은을 데리고 올 것이냐. 뭐 이런저런. 나 같으면 네. 이윤정이나 지금 세타나. 하경이나 윤정이나. 비쌀 것 같아. 오히려. 그러면은 세호 형이면 이고은을 산다. 내가 조언을 한다면 전에 3년 전에 했던 것처럼 형은 이고은이 잡아와야지. 무슨 다른 데 가서 다른 선수를 쓰셔. 고은이가 안 오려고 할 듯. 이고은 결국 돈이면 해결하지. 아하. 뭐 그거 통장인데 그거 하나 해결 못 하냐고요.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조언을 할 것 같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드디어 이제 공격수에서 이제 아시아 쿼터를 뽑았으니 세터는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을 테고, 그 결과는 다음 주쯤에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데리고 오면, 고은이 데리고 오면 성공하지 않을까? 물론 근데 고은이가 이제 리그 내에 있는 세터 매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세터 중이긴 합니다만, 사실 흥국생명이라는 팀 색깔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연경이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였는데, 다시 와서 잘할 수 있을까? 김호철 감독하고는 합을 안 맞춰봤잖아. 그렇긴 하죠. 일단 대봐야지. 일단 대보자.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본다. 해봐야지. 아니 이고은과 김호철이 네. 같이 안 해봤잖아. 안 해봤죠. 어차피 뭐 전임에서 완전 스타 됐잖아 이고은. 됐죠. 그럼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또 새로운 감독하고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고은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 될 거야. 그럼 또 이제 증명도 하는 거고, 아니 나 연경원 이빨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거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고은이 기복심에서 호철 감독이 하경이처럼 잡들이 오지게 할 걸. 오지게 하나씩 잡들이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혹시 하경이 잡들이 할 거 10개 있다 그러면 고은이는 좀 줄긴 하겠지. 좀 줄겠지. 그리고 이제 오른쪽 공격수도 그러고요. 뭐 킹켈라도 어느 정도에. 그러면 킹켈라는 서브 리시브는 어느 정도일까? 근데 저 친구도 이걸 많이 해본 친구는 아니래요. 근데 조금 한데 조금. 그래서 아마도 원래는 지금 미국 대학 2학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이제 아포지스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용병 중에 지금 있는 선수 네. 보다 좋은 빅토리아보다 좋은 선수가 있으면 왼쪽 쓰고 여기를 아포지로 쓰고 메가처럼 쓰고, 그리고 세트 하나만 사오면 끝나는 거죠. 또 산타나냐고요? 그러지 마. 그래서 어찌됐건 이 퍼즐 조각 하나를 맞췄으니까 그 다음 퍼즐 조각이 어떻게 오느냐, IBK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산타나는 아닐 거야. 예. 자, 그리고 현대건설입니다. 자, 결국은 위파위를 뽑지 않고 뽑아냈던 이제 야우치 선수고, 이 선수가 리시브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리시브는 좋은데 사실은 나도 그림을 봤는데 내가 너무 물랑망이야. 이게 이 공격력이 약하다. 네.
제대로 그 때려서 득점력이 임팩트가 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물론 뭐 지난해 몽골에서 베스트 공격 수상을 받긴 했대요. 네네. 그건 이제 몽골이고 V리그에서는 또 다르니까. 빠따가 없다던데. 그렇지. 결정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스테스에 대해서 일본에 연락해서 인터뷰를 좀 했죠. 오. 그러니까 장단점에 대한 걸 좀 알려줘라. 단점은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압도적인 파워나 높이가 없다는 점이지만 정교한 플레이나 수비력이 자기 장점이다. 아하. 그러니까 뭐 팀 플레이하는 데 수비 그리고 뭐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장점이 있다라고 스스로 표현한 거예요. 기본기 좋은 수비형. 그렇지. 근데 뭐 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본인도 인정. 그래서 이제 한국 진출한 동기나 인상 각오들 좀 얘기해줘라라는 얘기를 제가 또 했죠. 네네. 그랬더니 한국이 일본보다 팬들이 많고 열기가 아주 뜨겁더라. 그런 느낌이어서 이 나라에서 배구를 좀 해보고 싶었다. 확실히 만약에 야우치가 여기서 잘한다. 그러면 확실히 팬층이나 이런 것들 밀어주는 건 우리나라 팬들이 잘해주니까. 끝내주지. 내가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고 많은 기대가 된다. 시즌을 통해서 자신의 성장이나 그리고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야우치 선수의 답변이었고요. 현대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은 그럼 너 어떤 역할을 좀 할래?라는 얘기에 그러니까 팀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밸런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조금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 좋은 기회를 준 만큼 팀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선수가 되겠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배구는 언제부터 했니?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래부터 했구나. 확실히 일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아리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럼부터 시작했겠죠. 그럼 우리 야우치 선수의 인생 경기는 언제였을까요? V리그 첫 우승했던 결승 경기라고 얘기를 하네요. 오, 결승전 경험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JT인가요? 그쪽에서 아무튼 백업 요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 선수들이 기본기가 좋아서 수비가 좋다라는 거. 결국은 이제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위파이가 수비가 워낙 좋았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야구치 선수한테 맡기는 거고. 그러면 흐름 자체는 작년과 비슷하게 가겠구나라는 느낌들. 그렇죠. 그리고 뭐 서채훈 선수도 있고 뭐 키 작은 선수가 서채훈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어차피 그렇게 임팩트 있는 그 경기력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서브 리시브, 수비 이런 거 좀 해주고 공격은 공격하는 선수들이 좀 해주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요? 위파이와 야구치 스타일 차이가 많나요? 수비하는 건 비슷한데 공격하는 걸로 비교를 했을 때 위파이가 한 수준 위인 것 같아요. 이지요. 그래서 뭔가 위파이는 그래도 뭔가 필요할 때 결정적으로 한두 방씩 해주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야구치가 그런 모습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본인도 위파이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히 자기도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열심히 취재했어.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야기들을 다 나눠봤고 결국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확정은 아니라는 거.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아직 모른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V리그의 지도 프론트들 얘기들이 이 선수들이 좀 하다가 안 되면 빨리 바꿀 거다. 바꿀 거다. 굳이 거기에 매서 하지 않겠다. 여기 야우치 선수도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바꿀 거다. 뭐 아직 시즌 시작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리스트업들도 많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커스 V5가 취재 이야기 아주 좋습니다. 세호 형이라고. 고생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세호 형이 고민 참 많이 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딱 1시간 반 정도 했네요. 저도 이런 거 좋은 듯. 그래서 다음 주는 한 20일쯤까지가 FA 결정이 다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FA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FA.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7시에는 FA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이야? 그럴까 싶어요. 예. 그래서 혹시 오늘 이야기한 것 뭐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거나 Q&A 받는 시간 짧게 가져보고 가보도록 하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세호 형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언제나 좋습니다. 배구 이야기는 세이요라고. 하트님 초반에 많이 오셨는데 중반에 많이 못 뵀는데
저희 그래도 꾸준하게 할 테니까 자주 와주시고요. 그러게 나한테 맘상한 줄 알았잖아. 그래서 뭐 FA 이야기들도 워낙 많고 그래도 현대 입장에서는 일단 주축 선수들 다 이제 FA 계약을 하면서 가는 것 같아서 현대 팬들은 굉장히 안도의 마음들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론트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 얘기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기 봐라. 네, 맞아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최민호 남았다고.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왜? V리그 시즌이 아직 시작 안 됐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FA 남긴 남았어도 끝나긴 끝났어도 또 다른 상황들이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요즘 의외로 뭐 사인하고 이렇게 트레이드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 걸 보면 네네. 그런 걸 보면 야, 그냥 FA로 뭐 다 이렇게 계약했다고 나 남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워낙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활발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프론트의 시간들 이제 감독보다는 프론트의 시간들. 그래서 네. 프론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도 뭐 이런저런 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될 것 같고 레오야 현대에 남아주라 부탁한다. 남지 않을까요? 무조건 남지. 레오가 안 나오면 누가 나와? 레오는 현대는 레오를 안 잡으면 누굴 잡는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곤란하지. 남아요. 네, 레오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럼 뭐 우리 봤지만 높은 브라킹에서 본인이 얼마만큼 결정을 하겠습니까? 높은 브라킹이라는 것은 V리그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활동을 할 때, 맞아요. 이 돈을 못 받는다, 레오야. 너 열심히 해서 좀 더 해서 아들놈 한국 태국 맞고 달고 뛰게 좀 해봐. 토미는 여자부 썰이 있었는데 결국 계약하지 않았네요. 뭐 그래요. 그래 막 흥국생명 간다고 토미 흥국설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네요. 고국으로 갔다고. 그러니까 토미도 좀 쉬어야지. 뭐 아직 젊기는 합니다만 좀 쉬어도 재충전하고 또 다른 기회를 봐야 되겠죠. 근데 토미는 한국에서 나름의 그 본인의 능력 제대로 보여줬던 거죠. 흥국생명의 새 감독은 어떤 스타일의 감독인가요? 배구를 아주 잘했던 감독이니까 또 우승도 했고 준우승도 했고 결승도 갔던 감독이니까 또 차분하게 또 하지 않을까요? 또 그 뒤에 연경이 있잖아. 그게 또 무섭지. 맞아요. 레오랑 러셀은 인도네시아 알바띠로 갔다고요? 중요하지. 임성진은 무슨 색 유니폼을 입을지 참 많은 분들이 일단 워낙 이제 세호 형이 이야기한 대로 시장에서의 대형이기 때문에 어떤 유니폼 입을지 빨간색일 것이냐 파란색일 것이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돌긴 하더만. 그렇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일단 빨간색 입는 것이 베스트이긴 한데. 네, 송복수님 어서 오시고요. 늦었지만 안녕. 베스트이긴 한데 글쎄 본인이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뭐 임성진 선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다다다다다 이제 모든 구단들이 다 정리를 하지 않을까. 검은색을 입어달래? 여기 위에 검은색이면 어디예요? 현대인가요? 현대? 네. 근데 여기 위쪽 팬분들은 싫어하시던데. 근데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냉정하게. 임성진 현대 가서 롤이 있을까? 아하. KB도 검은색이라고. 그래? 항공 올래? 라고. 다들 그래도 임성진 선수를 많이 반기시는 분들도 있구나. 그렇죠. 보조 공격수 역할 글쎄 현대 올해. 전광인도 백업인데요. 그러게 말이야. 전광인이 백업 가는 현대인데. 빡세긴 하다. 전광인이 백업이라니. 그리고 참 지난 시즌 백업이라고 하기엔 좀 웃기긴 하지만 정광인 선수 참 잘했는데 그죠? 백업으로 성공했죠. 백업으로 성공한 전광인. 뭐 그렇지. 몸 관리 잘한 거지. 맞아요. 뭐 다른 거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 7시에 FA 결과값 가지고 한번 근데 FA 이야기 하게 되면 이 정도로 길게는 이야기 안 해도 되겠구나. 모르지. 또 그래요? 거기 다뤄서 또 뭔 얘기를 하게 될지. 혹시 뭐 여러분 궁금하신 거는 세호 형이 취재하실 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것도 한 번씩 물어봐 주시고. 오히려 더 길 수도 있다고. 모른대 다들. 우리 그 1시간 반 정도 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 그러니까 나 무지하게 걱정했는데.
세호 형이 그래도 그 노트에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다 이거 해주셔가지고 대한항공 감독은 누구인가요? 이번에 새로 왔죠? 네, 그래서 그분도 잘하신다고 그러던데. 그분도 뭐 명장이죠. 전 브라질 감독 맞아요. 브라질 감독이기도 하고 또 선수생활 때도 최고의 경기력을 보였던 감독,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분은 삼바 3인가요? 그렇게 되네. 그렇네. 브라질이 명장이 많구나. 블랑 감독보다 커리어가 좋다고. 맞습니다. 아마 그런 게 좀 자극이 됐겠죠. 그럼요. 아문난자 고구로 갔나요? 아니면 터키로 갔대요. 지금 바로 가자마자 페네르바체 어디지? 전에 있던 데 가서 페네르바체 만나봐요. 페네르바체에서 지금 바로 그거 하고 계시던데. 감독하고 인스타그램 막 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이름값은 넘버원.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아니 뭐 1시간 반 동안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같이 하느라고. 네, 맞아. 혹시 뭐 세호 형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오늘 3세트 고생하셨습니다. 또 3대5야? 네, 그런데 혹시 뭐 이야기 못한 거 있나요 우리? 없어요. 또 좀 남겨놔야 네네. 나중에 가서 또 하지. 그렇죠. 한꺼번에 어떻게 다 하나? 네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뭐 저희가 유튜브랑 뭐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7시에도 FA 이야기 할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셔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비시즌 때 세호 형 뭐 어디 가시는 것도 없죠? 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철우 형이 우카 가셔가지고 또 세호 형 KBS는 가시면 어떻게 하나? 나 안 간다. 약간 생각해 왔거든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 아니 내 여기가 좋다니까. 응? 아무튼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네. 여러 가지로. 홍천 가셨을 때 어땠는지 궁금하시다고. 홍천 갔을 때 어떤 게 어때요? 가서 그 실업 빼고 본 거? 뭐 다양하게 보긴 했는데 역시 이제 풀이 조금 뭐 경기력들이 좀 약하더라. 특히 여자부 같은 경우 금년 시즌 끝났으니까 다시 또 보강하면 포항시체육회도 조금 더 좋아지겠다. 근데 나는 정말 충격이지 그런 것들이. 왜요? 갔는데 1980년생인 이윤희 선수가 아직도 뛰고 있다. 맞아. 응? 그것도 제일 잘하고 있더라. 1980년생. 그럼 몇 살이에요? 계산 못함. 45이어서 뛰는 거잖아. 네. 80년생. 그 선수가 지금도 뛰는데 근력도 그대로 남아 있고 몸이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도. 그런 거 보면서 야 정말 몸 관리 잘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열심히 재밌는 거 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다른 선수들이 부족하지. 어린 선수들 딸 같은 애들이 그걸 못 따라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금년 시즌 끝나면 빨리빨리 거기 가서 그런데 가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네. 괜히 팀도 좁잖아요 또. 그러니까 팀 자체가. 프로팀에서 뭐 형병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하다가 다시 업 해서 오면 되겠다. 그리고 이쪽에 어디야 그 수원시청도 박현주나 민지나 박민지나 기량들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상당히 파워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또 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군 거죠. 선수들의 기량은 어때 보였냐고도 질문도 있어요. 상무 군 선수 애들 그러니까 역시 뭐 배구가 단체 경기니까 이렇게 그 팀에 가서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손발 맞출 시간이 없고 저기는 가을에 강하죠. 전국체전 때. 왜냐하면 이렇게 호흡을 계속 딱 맞추는 호흡을 시간대가. 맞춰서 거기가 결정판이거든. 네. 그거 끝나면 갈래든 가고 다시 외박 들어오고. 길게 받고 이제 빠지고 다시 또 들어올 준비하고 이런 거 보면 거기는 나중에죠. 나중에. 그렇죠. 커버컵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봄에 상무가 어떤 경기력을 보일까? 개개인의 능력들은 좋습니다만 손발이 맞지 않는다. 한계.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포상휴가 걸려 있으면 안 맞던 호흡도 맞는 게 상무입니다. 당연하지. 군이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도 7시에 방송 켤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오늘 같은 1시간 반짜리 3세트짜리 경기 볼 수 있으니까 즐겁게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세트는 없는 거지? 2세트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2세트 가지고는 안 돼. 3세트 좋다. 3세트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힘을 좀 주려면 손에 손 잡고 여러분들이 오시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오늘은 20명이었으니까 다음 주에는 40명을 한번 노려보는 걸로. 다 같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들어갈게요. 안녕. 다음 주는 FA에 대한 이야기 가져올게요. 그렇게 되는구나. 네. 기대하시라 FA. 들어가 보겠습니다.